네, 반갑습니다. 김진양입니다. 여러분, 자료집에 시작 시간은 있는데 끝나는 시간이 없어요. 이혜영 교수님 전체 PPT가 거의 300매 가깝다는 거 아십니까? 웬만한 교수님들 한 학기 강의 자료예요. 그걸 1시간 만에 발표하라 그랬으니까 얼마나 큰 폭력이었겠습니까? 저에게 주어진 시간, 최초 이래경 이사님께서 줬던 시간이 있는데요. 저는 늘 청와대에서 썼던 게 정책보고서입니다. 그래서 PPT로 정책보고서 형태로 만든 걸 가지고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자리에 오니까는 평소에 존경했던 분들 한꺼번에 다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이 자리에 같이 공부하고 있고 마음 나누는 전체를 위해서 우리 잠도 깰 겸 박수 한번 쳐볼까요? 고맙습니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저한테 주어진 주제가 한미 통상협상 결과와 평화경제 전망입니다. 결론은 나와 있습니다. 한미 통상협상은 아직 결과가 없습니다. 열심히 밀고 당기고 싸우고 있습니다. 평화경제 전망은 매우 암울하고 거의 재개될 가능성 자체가 없죠. 평화경제라면 사실은 남북경협의 고도화입니다. 남북경제협력의 고도화를 평화경제라 그럽니다. 분단경제와 대척되는 지점으로서 제가 예전에 만들었던 개념인데요. 지금으로서는 요원합니다. 꿈도 꾸지 마라. 지금 당장 전쟁 중의 적대적 두 국가 관계를 어떻게든 다시 신뢰를 회복해서 해서 평화적 두 국가 관계로 만드는 것 자체가 이 정부의 숨길 수 없는 목표일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은 아는 내용들 앞에서 좀 정리를 하고 저는 거시적으로 이재명 정부가 어떻게 진짜 제대로 평화 실천 전략 프로세스를 가져갈 것인지 제안하는 그런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혜영 교수님 이야기도 그렇고 우리 문양일 교수님 말씀도 그렇고 답답해지는 이유가 있죠. 가장 답답해지는 이유. 우리 정부가 진짜 정신 못 차리고 있다라는 한 가지 상황이 굉장히 답답한 상황이죠. 왜 그럴까요? 어마어마한 정부인데 결국 사람이 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그 사람들을 다 알잖아요. 엄청난 제도와 기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대적 분단체제, 전쟁체제의 프레임에 갇혀서 그 안에서만 놀고 있어요. 전쟁을 끝내고 평화로 가야 되는데 분단체제를 종식시키고 실제로 장기 통일체제로 가야 되는데 우리 모두 완벽하게 분단체제 안에 갇혀있기 때문에 발상의 전환 자체를 하지 못하고 있죠. 그 이야기들을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예, 문제의식과 상황 판단 이미 이 페이지에 다 담았는데요. 모든 전쟁 위기의 본질은 미국이죠. 솔직해집시다. 한반도 위기의 가장 핵심의 본질은 뭡니까? 주한미군 문제지 않습니까?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동맹의 현대화를 바칠 수 있는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주한미군 주둔권 지휘협정 작통권 때문에 그 주한미군 때문에 한반도가 심각한 전쟁 위기의 소용돌이로 몰려갈 수 있는 위기입니다. 즉 전통적인 북측으로 인한 전쟁 위기가 아니라는 뜻이죠. 우리의 정치 전략, 우리 정부의 전략은 그것에 대비하고 있을까요? 오히려 부추기지는 않습니까? 문제의 근원에 대한 진짜 성찰하자는 것이죠. 솔직하게 이야기하자는 것이죠. 결국 저는 평화의 제도와 평화의 요체, 적대 두 국가, 평화의 두 국가, 이 문제는 말입니다. 불평등 한미관계, 미국의 군사적 패권, 작통권, 한미 상호 방위조약, 그것이 문제라면은 그것이 작동되고 있는 근본 환경인 전쟁적 상황, 적대관계, 휴전협정 체제를 넘어서야 된다. 즉 분단체제를 넘어서야 된다. 거시적으로 분단체제를 넘어서자는 이야기를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전쟁 국면을 모면하자는 이야기죠. 전쟁을 끝내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거 저는 진짜 쉽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마음만 바꾸면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대안으로서 그 이야기를 드릴 건데요. 근원적으로 불평등 한미 관계를 정상화해야
구조적 평화가 가능합니다. 모든 위기는 한미 상호 방위 조약 때문에, 주한미군 전략기 유연성 때문에, 미군의 역할 때문에 지금 위기가 촉발되는 거잖아요. 미국의 전략 때문에 우리가 지금 힘들게 됐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그거 빌미 때문에 관세 폭탄도 맞았지 않습니까? 대놓고 트럼프는 이야기하죠. 대한민국은 국방비 더 써야 된다. 그들은 아무 역할도 안 한다. 우리가 다 지켜주고 있다. 우리 미국이 다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돈 내놔라는 거 아닙니까? No. 네가 문제야. 너가 문제야. 미국이 문제라니까? 우리 자주국방할게. 뺄면 빼봐. 라고 붙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상일까요? 아니잖아요. 70년이 지났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고 완벽한 역량이 돼요. 그런데 인식이, 누군가는 숙미주의라 그러더라고요. 숙미주의. 숙미주의에 빠진 적지 않은 관료들. 80년 분단체제가 만들어둔 결과물들이죠. 그 인사를 넘어서야 되겠죠. 가장 직접적인 이야기입니다. 저는 국민주권정부이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관료들보다 더 똑똑한 국민들이 너무 많아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한미 관세협상, 관세 폭력이잖아요. 강탈이잖아요. 관세협상 들어가기 전부터 이미 우리 예상했었습니다. 이거 따로 다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본질은 미국 연방법원조차도 관세 폭력은 불법이다. NYT는 강제 수금 강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미국에서조차도 우리 언론들만 조용하죠. 우리 언론들만 조용합니다. 왜 그럴까요? 분단체제는 같이 있지 않습니까? 숙미주의자들이죠. 현실이죠. 저는 국가의 존엄, 주권, 자주, 절대 국익입니다. 이 절대 국익인 존엄과 주권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이다. 다 동의하실 거예요. 여기서 밀린다? 내년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년에는. 원래 끝나면 내년에는 안 할까요? 미국적 패권의 사고방식에 한번 들어가 봐야 됩니다. 트럼프는 또 요구할 겁니다. 왠지 아세요? 우리한테 삥 뜯고 일본한테 삥 뜯었고 이거 미국의 국가 부채 1년 이자도 안 됩니다. 미국 전체 국가 부채의 1년 이자도 안 돼요. 후려칠 겁니다. 당당하게 노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네가 문제다. 너가 문제야. 스스로의 존엄,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자존을 지키지 않을 때 남들로부터 존엄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남북협상을 참 많이 해봤지 않습니까? 북쪽협상을 진짜 많이 해봤지 않습니까? 가장 슬펐던 한 대목이 뭔지 아세요? 한미 정상회담을 실시간으로 보고 있었을 북측의 당국자들이 그것을 어떤 태도로 보고 있을까가 진짜 슬펐습니다. 미국을 욕했을까요? 우리가 그들의 눈에는 진짜 머저리로 보였을 거예요. 저것들은 진짜 계산 안 나온다. 진심입니다. 왜? 저는 모든 사물을 이렇게 봅니다. 첫 번째, 이게 국민 행복에 도움이 되나? 두 번째, 이게 진짜 평화에 도움이 될까? 세 번째, 북은 어떻게 생각할까? 거의 딱 프레임에 갇혀 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보면서 CSIS 그 발언을 보면서 야, 저거를 지금 북이 보고 있는데 참담했어요. 이렇게 끝나는 건가? 남북관계 앞으로 이제 없는 건가? 인간은 존엄하죠. 존엄하기 때문에 또 지혜를 또 뭔가 모색해야 됩니다. 전쟁 체제를 끝내고 평화로 가야 되니까요. 자, 이렇게 안 끝날 거예요. 미국의 동맹 수탈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안 되잖아요. 80년 한미관계 속에서 이랬던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대놓고 6천억 달러를 강탈하는 없었어요. 왜 이럴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몰락하는 미국 경제의 상징이죠. 유례없는 동맹 강탈입니다. 실제로.
이혜영 교수님은 이거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말입니다. 지난해 저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분명히 말씀하셨었어요. 저는 좀 동의 안 했는데요. 뭐라 그랬었냐면요. 미국이 강탈하러 올 거라고. 뭘로 강탈합니까? 그냥 힘으로 강탈할 거라고 분명히 지난해 저하고 대화하다가 그렇게 한다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막 할 수 있을까요? 한다니까요. 하잖아요. 진짜 놀랐어요. 뭐 저 따위 심성이 있을까? 미국 말입니다. 미국 말입니다. 강탈 말고는 해법이 없습니다. 국가부채 재정적자 탈달러와 미국의 패권적 독점력이 불가합니다. 보세요. 국가부채가 2025년 8월 현재 5경 2천조 원입니다. 5경 2천조 원. 저거 찍어내도 안 됩니다. 이자만 1조 달러예요. 연 이자만. 이거 밑빠진다 물붓기입니다. 왜 저래 됐을까요? 저거 복구할 수 있을까요? 미국 전체 사회를 리노베이션 하지 않는 한 불가능합니다. 미국 경제 경쟁 상실, 초고대 필리핀 부익부, 과학기술력, 제조업 경쟁력, 가격 경쟁력, 영업력, 리더십. 이 전체를 압도하는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윤리 도덕의 완벽한 상실입니다. 공동체성의 완벽한 붕괴. 저것에서 과학기술, 제조업 경쟁력, 가격 경쟁력, 영업력, 문화적 리더십 붕괴를 밑받침하는 공동체를 떠받치는 기본 윤리와 도덕이 완벽히 망실되어 있어요. 누구도 누구를 믿지 않는 극단적 불신사회. 그렇기 때문에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강탈해야죠. 뺏어가야죠. 대놓고. 근본 획신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올해가 지나면 내년에 또 후려치려고 할 겁니다. 지금 노라고 해야 됩니다. 안다면. 여기서 질문입니다. 우리의 숙미주의자들은 노할 수 있을까요? 정책 결정 단위에 있는 30년, 40년 관료들은 노할 수 있을까요? 프레임과 패러다임, 그들의 인식의 세계관 자체가 못합니다. 왜? 미국은 절대 권력이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이미 절대 권력이 아닌데 쇠락해가는, 몰락해가는, 이미 완벽히 쇠락해가고 있는 실체임을 몰라요. 그런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신냉전 군사기를 창출한다. 사실은 여러분 본질적으로 1차 세계든 2차 세계든 끝나고 나서 말입니다. 전 세계적인 양극체제, 말도 안 되는 흑우적 냉전체제를 만들었던 것은 미국이잖아요. 미소가 같이 만드는 게 아니죠, 사실은. 본질적으로는 전쟁국가, 군사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전 세계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냉전체제를 만들었던 것은 미국이잖아요. 현재의 신냉전, 이번에 9월 3일 열병식 때 중국 시진핑과 푸틴과 김정은이 딱 쓰니까는 중국의 신냉전 전략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던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신냉전 전략은 미국이 끊임없이 부추기는 프레임이지 않습니까? 자, 통상협상 그래도 희망은 있습니다. 100일 기자회견 때 이재명 대통령이 했던 이야기 꼼꼼히 적어봤습니다. 일단 작은 공연 하나부터 분명한 건 어떠한 이면 답이다 하지 않는다라는 원칙을 말씀하셨어요. 국익에 관한 결정 절대 하지 않겠다. 합리성과 공정을 벗어난 것은 하지 않는다. 그래서 어렵다. 그래서 어렵다. 그런데 본질을 다 드러냈어요. 본질을. 협상의 표면은 거칠고 과격하고 불합리하고 비상식적이지만, 이 대통령 이야기입니다. 협상의 표면은 거칠고 과격하고 불합리하고 비상식적이지만 미국을 욕하는 거죠. 최종 결론은 합리적으로 귀결도를 만들어야 한다. 후속 협상 열심히 하고 있다. 그리고 사인이 없다고 문제 삼는데 사인하러 간 것이 아니다. 미국이 일방적 관세 정액을 어떻게 방어할 것이냐. 방어하러 갔다. 우리 국익에 도움이 이익되지 않는 사인은 하지 않는다. 이재명 대통령은 명료합니다. 막아낼 수 있을까요? 전 불안합니다. 왜? 참여연구 5년간 대통령 비서실에서 NSC에서 노무현 대통령 모시고 외교부, 국방부, 국정원 그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를 많이 봤기 때문에 대통령이 기망할 수 있잖아요. 현실이니까요. 교과서에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현실 정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미 저의 걱정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외교부,
미국 정부 간의 워킹그룹 구성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무엇을 위한 워킹그룹일까요? 어떤 목적, 어떤 취지의 워킹그룹일까요? 2018년 4.27 판문점선언 9.16 평양선언 저 모두를 무리가 시켰던 게 워킹그룹이었죠. 그 워킹그룹을 제안했던 게 당시에 우리 외교부였습니다. 우리 외교부가 제안했다는 거 아시죠? 우리 현재 영상 대통령실의 안보실, 외교부, 거의 컨트롤 타워잖아요. 워킹그룹은 미국의 지배적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 도구는 아닐까요? 외교부가 미국과 워킹그룹을 통해서 대등 협상할 수 있을까요? 더 크게 미국의 대한반도 전략 실현을 위한 소통 장은 아닐까요? 합리적 의심을 해보는 겁니다. 해보는 거예요, 그냥. 냅두면. 이재명 대통령이 명확해요. 국민주권을 지키겠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 주변에 많은 포지나 인사들이 이렇게 가야 됩니다, 이렇게 가야 된다, 가야 된다. 계속 그러면요. 버틸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해답은 국민이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국민주권은 국민의 힘을 막아내야 된다. 오직 국민이 아니다. 국가 주권이다. 즉, 저는 한미 간에 진행된 이 많은 협상들, 국방 분야, 안보 분야라든가 관세 협상 관련해서 핵심적인 내용들이 국민들이 알아야 됩니다. No. 당당하게 협상해라. No 할 수 있어야 된다. 국민이 여기에 스포트를 하지 않으면 완전히 말려들 것이다. 속속들이 국민에게 좀 구했으면 좋겠다. 그럼 국민들이 협상의 든든한 버팀목으로서 국민주권 저놈을 가지고 협상하지 마라. 절대 국익이다. 물러서지 마라. 여기서 물러서면은 내년에는 우리에게 목을 겨눌 것이다. 절대 물러서지 말아야 된다. 라고 국민들이 지켜줄 것이다. 그 역할이 지금 우리한테 있다. 라고 봅니다. 남북관계 보건 평화의 전망 비관적입니다. 사실은 비관적입니다. 왜? 아까 우리 이행 교수님 말씀하셨다시피 국무회의 통과됐죠. 국정기획위원회 발표했던 내용들을 핵심만 가져와 보겠습니다. 하나 되는 정치, 혁신 경제, 균형 성장, 튼튼한 사회, 외교 안보, 국익 중심의 외교 안보. 한반도 80년 분단 80년 한반도의 근본 문제는 전쟁 상황이잖아요. 전쟁과 평화의 문제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5대 국정 목표는 평화와 관련된 단어 하나도 없습니다. 평화와 관련된 단어가 하나도 없어요. 남북간에 공언했던 이야기가 없습니다. How to가 없어요. 참 좋은데 진짜 좋은 이야기죠. 맞아요. 열심히 해야 됩니다. 남북이 대전환 하겠대요. 정상화하겠대요. 연락처를 복구하겠대요. 요즘 매일같이 통화하는데 저는 북을 안 받아요, 지금. 회담, 민간교류, 인도적 협력 재개하겠다는데 어떻게 아우투? 평양이 구현하겠대요. 저로서는 굉장히 기쁜 마음이죠. 어떻게? 기본협정 체결하겠대요. 어떻게? 없어요. 어떻게가 없어요. 그냥 관념론에 문장만 있을 뿐이에요. How to 없어요. How to 어떻게 없어요. 저는 최소한 적을 만들 때 북이 우리를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성찰이 있어야 된다. 한민족 한동 프로 봤었잖아요. 연민이 있었습니다. 잘 생각하시면 이거는 말입니다. 북측과 협상을 수많이 하는 과정 속에서 북이 우리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가졌는지에 대한 정리입니다. 연민이 있었어요. 북은 우리한테. 어떤 연민이냐. 야, 너희들 진짜 미국 애들 때문에 힘들겠다. 그래도 한번 잘해봐라. 그랬는데 엄청난 실망감이 있었어요. 분노와 경멸이 됐죠. 분노와 경멸이 어느 시기입니까? 문재인 정부 때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 북은 완벽하게 분노, 경멸 단계, 이제는 완벽하게 무시, 포기했죠. 지금 북은 우리한테 포기 무시했습니다. 왜냐? 이행 교수님 발표 자료와 우리 문장일 교수님 발표 자료에 보십시오. 차근 착착 진행되고 있는 미국의 동아시아 패권 전략에 아무 생각 없이 딸려가잖아요. 우리가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모르고 딸려가잖아요. 그러면서 평화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북은 진짜 헷갈릴 거예요. 아무 생각 없구나. 북이 남측이 원하는 근본 문제는 딱 한 가지입니다. 진짜 존엄있게 살아라, 좀. 진짜 존엄을 좀 찾아라.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제가. 김 선생, 존엄있게 살아라. 남측 대표예요. 존엄있게 굴라.
저놈 이렇게 굴라. 저놈 이렇게 굴라. 눈물 나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국민들이 알까요? 북이 협상장에서 남측한테 가장 많이 하는 말. 집어치우라!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예요. 저놈 이렇게 놀아라. 주권을 찾아라. 자주를 찾아라. 도무지 너네들은 지워라. 한미관계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미관계. 그 존엄을 찾지 못하는 한, 미국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존엄을 찾지 못하는 한 민족성 동포의 복원은 안 됩니다. 그것이 되어야만 협상의 테이블이 복구될 거예요. 핵심은 우리의 주권을, 우리의 존엄을, 우리의 자주를 스스로 찾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자존을 찾지 않는 한 누구도 인정하지 않을 거예요. 이재명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평화적 실패를 반민교사해야 됩니다. 저기에서 시작돼야 됩니다. 남북관계 자주 실패 원인에 대한 통일한 성찰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자, 여기까지였는데요. 북은 어떻습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존엄을 찾았던 그들, 소극적 주체에서 능동적 주체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저 북측의 진화를 진짜 과학적으로 통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진짜. 보셨잖아요. 왜 앞에 서 있을까요? 26개국의 정상들이 다 있는데. 의원식 국회의장 한번 찾아보십시오. 찾으셨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어떻게 여기서 있을 수 있을까요? 농담이 아니고. 이거 그냥 군사적으로 뭐 그런 겁니까? 정확하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본질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어떻게 북측은 정치 군사적으로 저 위치에 있을까요? 시진핑과 푸틴은 김정은 위원장을 바라보는 마음이 어떨까요? 솔직하게. 민망한 마음입니다. 굉장히 민망한 마음일 거예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들은 미국과의 반제 반패권 싸움 중인 조선에 대해서 미국 뒤에 숨어서 안보리 제재에 동참했었습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절입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푸틴에게, 시진핑에게, 그때도 그랬어요. 주체. 어떻게 저 패권, 제국주의, 괴수인 미국과 손을 잡고 우리한테 이럴 수 있느냐. 정신 차리라. 라고 이야기했던 게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절에 푸틴과 시진핑한테 했던 이야기예요. 그들은 아들이 등장했고, 지난 그 시간 속에서 완벽하게 정치, 군사적으로 누구도 함부로 감당할 수 없는 우월적지에 올라가 있어요. 그냥 핵과 아이신을 갖고 있다고 해서 저 위치에 있는 게 아닙니다. 전통적으로 그 오랜 시간 속에서 정치, 군사적으로 반제, 반패권 자주의 상징이 아이콘이 됐단 말입니다. 우리 사회 속에서는 이런 북에 대한 인식이 없어요. 그 북을 제대로 알아야 남북관계의 복원이 가능합니다. 제대로. 이런 이야기하면 좀 위험한 사람이라 그러죠. 문제의 본질을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허상을 보지 말고. 예, 저는 결론적으로 우리의 해법은 남북관계에 있다고 봅니다. 저 북에 있다고 봅니다. 실제로. 단순히 그냥 만나자 이게 아닙니다. 구조적 해법도 저기에 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성찰적 대안, 저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데요. 적대적 두 국가를 평화적 두 국가로 가져가자. 이재명 정부는 말입니다. 아무 것보다 가장 먼저 우리 사회 내부의 평화환경 마련에 진짜 열심히 해야 됩니다. 민족성 동포를 복원해야 됩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 사회 내부적으로. 북을 적이 아닌 평화 통일을 주신 동포, 민족이라는 핵심 우리 사회 속에서 확산시켜야 됩니다. 우리 사회 내부적인 이걸 복원해야 돼요. 북을 적으로 설정하는 국보법 개정해야죠. 북을 적대했던 정책적 상징이 뭡니까? 어디서 좋지? 해야죠. 개헌시 평화공정 병원리 부합은 헌법 수정해야 되겠죠. 개전 남북 합의들을 묵묵히 실천해야 될 겁니다. 자, 이건 기본입니다. 우리 사회 내부의 적대식 문화를 기본 청산해야 됩니다. 이거 기본입니다. 이것과 함께 같이 이것이 되었을 때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올 때 큰 드라이브를 하나 걸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민족성 동포의 복원을 기반으로 한반도 평화실력을 플러스 가동해야 된다. 그 핵심이 뭐냐? 남북 당사자 간의 종전선언에 대해서 심도 깊게 국민들과 공유하고 적극적으로 한번 드라이브를 걸어볼 필요가 있다. 저는 이 남북 당사자 간 종전선언입니다.
북미 중 포함되는 53년 7.27 휴전협정을 배치한 종전선언 말고 남북 당사자는 종전선언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불평등 한미관계를 정상화시켜야 된다. 즉 작통권, 한미 상호방위조약, 조민 두동구지협정 같은 구조적 제도적으로 있는 전쟁 위기의 근원인 불평등 예속적 한미관계 협상 제도적 근거들을 종전선언을 중심으로 한미 관계들을 정상화시켜버려야 된다. 그래야만 평화의 제도화가 가능하다고 좀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핵심은 이겁니다. 국내 평화관계 마련하고요. 남북 양강 종전선언을 적대 정산하면서 강력한 자주적 평화 토대 마련하면서 불평등 한미관계 정상화로 가자. 작동권 이런 데 정리하자는 겁니다. 자, 이것을 주목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이런 발표를 하면은 김장 박사는 종전선언을 주장하더라. 이게 아닙니다. 우리 사회 내부의 평화환경 마련이 기본으로 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 동력을 바탕으로 남북 양간의 종전선언을 적대를 청산하자. 강력한 조직 평화의 토대를 마련하자는 뜻입니다. 왜 이게? 53년 휴전협정은 북미 중이죠. 우리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배치하는 종전은 미국의 결심사항이죠. 2018년 4.27 판문점 선언 당시의 종전선언은 저기에 해당됩니다. 미국이 결심해야 되죠. 기만입니다. 미국은 하지 않습니다. 절대 하지 않습니다. 기만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 믿지 말고 남북이 하자. 남북이 해버리자. 남북이 한다는 이야기가 어떤 뜻이냐? 실효성이 있겠느냐? 이런 말씀들을 하는데요. 우리가 휴전협정에 참여하지 않았던 것은 이승만 대통령이 휴전에 반대했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휴전에 반대했었기 때문에 우리는 휴전협정에 참여를 못했었어요. 즉 형식 논리상 남과 북은 휴전도 한 적이 없었습니다. 계속 전쟁 중이었어요. 다만 대한민국은 작통권이 없었기 때문에 독자적인 전쟁 수행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미국 뒤에 숨어서 전쟁은 없었어요. 실질적인 열전은 없었습니다만은 형식 논리상 남북은 휴전조차 한 적도 없었다. 그렇다라면은 상징적으로 남과 북의 두 지도자가 딱 5분만 만나가지고 판문점에서 오늘 이 시간부로 한국 전쟁이 끝났음을 공식 선언합니다. 라고 하는 순간 적이 사라져버립니다. 75년 전쟁체 속에서 북이 우리에게 적이었던 이유는 원래 5,000년 한민족, 한동포, 한 가족이었잖아요. 전쟁 중이었기 때문에 적이었잖아요. 전쟁이 끝났음을 종전을 선언해버리는 순간 엄청난 환경이 변화가 돼요. 북은 더 이상 적이 아닙니다. 그냥 한동포가 되는 거예요. 한동포인데 두 국가일 뿐이에요. 그러면 국가보안법의 이적행위라는 그 이적행위의 근본 근거 자체가 사라져버려요. 적이 아닌데 저들은 두 국가지만 적은 아니잖아. 근본 환경이 바뀌죠. 전쟁이 끝났다라는 그 전제 속에서 자 한미 상호 방위조약은 작통권은 모두 전쟁적 상황 적대 관계를 전제로 맺어진 것들입니다. 전쟁 끝났다. 이제 작통권은 우리 문 교수님 말씀처럼 자동 환수예요. 협상할 필요 없어요. 전쟁 끝났으니까 우리가 가고 오겠다. 우리가 독자 실천하겠다. 한미 상호 관계자 이거 그때는 그런 시절이었잖아요. 전쟁 끝났어. 우리가 미국에 대해서 53년 맺었던 그 한미 상호 방위조약 오늘부로 끝났음을 통보하면 1년 후에 자동 상호 방위조약은 소멸입니다. 수정 조항이 없어요. 일방이 타방에 대해서 소멸을 선언하면은 1년 뒤에 자동 소멸입니다. 그 두 가지만 없어져도 우리가 이 구조적인 전쟁 위험에 악순환에 빠질까요? 이 터닝 포인트는 저는 남북의 양자의 종전선언으로 봐요. 그런데 북이 할까요? 북이 할까요? 북은 관심 없습니다. 우리가 진짜 잘해야 됩니다.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진짜 잘해야 됩니다. 북은 관심 없어요. 다만 북은 한반도의 평화 실현은 숨길 수 없는 북의 전략적 이해입니다. 북의 궁극적인 관심은 사회주의 강국 건설이죠. 사회주의 강국 건설을 위한 평화적 환경 토대 마련은 북의 전략입니다. 끝끝내 전쟁 상태를 유지할 수 없잖아요. 북측도 평화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한반도의 구조적 평화를 위해서는 위기의 근원인 불평등 한미관계를 정리해야 된다. 종전선언이 필요하다. 남북 종전선언 원포인트 정상을 통해서 이걸 한번 해보자. 국가 대 국가 입장에서 시간을 두고 진정직구지 설명하자라는 건데요. 논리는 이겁니다. 자, 설득의 핵심입니다. 남북의 종전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주체적으로 열어가자.
주책 좀 만들어 가자. 위기의 원인이 미국의 신냉전 패권 전략이다. 남북이 주도주의 관리하자. 함해관계 정상화로 우리 민족끼리 자주 풀어가야 된다. 좀 도와달라. 자, 이게 핵심입니다. 협상을 진짜 많이 해봤잖아요. 좀 도와달라. 무엇보다 남북의 종전선언이 남측의 정치, 군사, 경제, 문화적으로 실질적 독립과 주권 회복의 기본 틀을 만드는 실로 중차대한 일이다. 너네들 우리한테 존엄 있게 살라며, 주권을 세우라며, 원포인트 정상회담, 종전 원포인트 요거를 통해서 우리가 다음에 대한민국의 시간 속에서 한미 관계를 정상에 갈 수 있을 테니까 좀 협조 좀 해주지 않으련 좀 도와줘 라고 붙어야 북이 이거 도와줘야 되나? 라는 생각들을 가질 거라는 것이죠. 저는 분단 80년 역사에서 최고의 기회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 다극화의 세계적인 기조가 있죠. 미국 패권의 태조가 있죠. 트럼프의 위기는 기회입니다. K촛불, K민주주의, 국민주권정부,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최고로 강성하죠. 이 시기에 인식의 전환이면 남북 양대 종전선언은 북도 소극적 주체가 아니라 능동적 주체로서 질서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정해 올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렇게 한번 열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